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의 3장 11절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할 얘기가 있습니다. 2021년 여름학기부터는 계절학기 수업에도 필수적으로 실시간 수업을 3회 진행을 하도록 학교의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학기 수업에도 실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를 시작해서 우리가 15번째 날이 되면은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15번째 시간에는 기말 시험을 치를 예정이고요. 그 전에 3번의 수업 해서 14번째, 13번째, 12번째 이렇게 되는 그 해당 일에는 실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EL 사이트에 실시간 강의를 예약을 해 놓을 테니까 그리로 해서 실시간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다시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 이 두 개의 기초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 텐데요. 우선 쌍곡선 함수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쌍곡선 함수는 삼각함수를 흉내내서 만든 함수예요. 자, 그런데 삼각함수에 어떤 성질을 흉내를 낼 거냐 하면 삼각함수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삼각함수의 도함수 얘기할 때 이런 성질을 얘기했었는데 삼각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죠. 코사인과 사인이라는 함수를 만들 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여기 그림처럼 반지름이 1인 원, 단위원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는 원, 즉 이 원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원을 가지고 삼각함수의 코사인과 사인을 만드는데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죠. 이 원 위에 점을 한 점을 잡습니다. 이 점을 P라고 할까요? 그때 이 점을 원점과 연결하면 선분이 생겨요. 그럴 때 그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레디안, 호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그 각을 t라고 하면 이 선분과 x축과 원, 세 개의 곡선이 있죠. 이 세 개의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 여기 파랗게 칠해진 부분입니다. 이 영역의 넓이가 각의 반이 돼요. 각이 t면 넓이는 2분의 t 이렇게 됩니다. 각의 반이 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은 삼각함수의 도함수 배울 때 이런 성질을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바로 계산할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t고 그리고 이 원의 중심각은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360도, 즉 레디안으로 표현해서 2파이예요. 그러면 이 원의 넓이 중에 2파이분의 t를 이 부채꼴이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 1의 제곱. 그렇죠? 거기에 원의 중심각 2파이분의 이 부채꼴의 중심각 t 이렇게 곱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파이 약분하고 남는 거 계산하면 2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각의 반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점 P의 좌표를 이 변수 t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에 코사인 t, 사인 t 이렇게 좌표가 주어지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성질을 이제 흉내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변수는 여기 x축, y축 할 때 x라고 썼으니까 이 각을 t라고 놓은 거지만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각을 변수를 x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넓이는 2분의 x가 되는 거고요. 각의 반. 그때 이 점의 좌표는 x좌표가 코사인 x, y좌표는 사인 x.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성질을 흉내낼 텐데 어떻게 흉내를 낼 거냐 하면 이 단위 원을 쌍곡선으로 바꿀 거예요. 원을 쌍곡선으로 바꿔서 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함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라는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때 우리가 바꾸는 쌍곡선은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이런 식을 갖는 쌍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쌍곡선은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을 두 개 점근선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지점은 1이고요. 이쪽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되는 쌍곡선입니다. 그런데 그 쌍곡선의 이 오른쪽 브랜치, 왼쪽 거는 필요 없고요. 오른쪽 걸 가지고 조금 전에 원을 가지고 했던 얘기를 흉내를 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원 위에서 한 점을 잡았듯이 이 쌍곡선의 오른쪽 브랜치에서 여기 한 점을 잡습니다. 이 점을 P라고 할까요? 그럴 때 이 점을 이 원점하고 연결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이 점을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때 생긴 이 선분이 X축 양의 방향으로부터 회전한 각을 역시 T라고 레디안으로 표현했을 때 T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는 원 위의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과 그리고 X축과 원이 둘러싼 영역 그걸 계산을 했었죠. 원이 쌍곡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는 이 선분과 즉 쌍곡선 위에 있는 점과 원점을 연결한 선분이에요. 이 선분과 X축과 그리고 쌍곡선 원 대신에 쌍곡선으로만 바뀌었어요. 이 세 곡선이 둘러싸고 있는 영역 역시 여기 파랗게 칠을 해놨습니다. 이 영역의 넓이가 이 각의 반, 이 각을 t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는 반 2분의 t. 이렇게 되게 해주는 함수를 이름을 줄 텐데 역시 이 점의 좌표를 그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원이었을 때 코사인 t, 사인 t 한 것처럼 여기도 코사인, 사인 흉내냈으니까 코사인, 사인까지 쓸 텐데 원 대신 쌍곡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쌍곡선의 하는 뜻으로 쌍곡선의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하이퍼벌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퍼벌릭 하는 뜻으로 코사인, 사인 뒤에다가 h라고 붙였어요. 코사인 뒤에다가 h, 사인 뒤에다가 h. 이렇게 쓰고 변수 t를 쓰면 됩니다. 읽을 때는 코사인 h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h를 먼저 읽는데 이 뜻을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하이퍼벌릭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벌릭 코사인 t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이쪽은 하이퍼벌릭 사인 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개 함수를 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준 거예요. 자, 읽을 때에는 하이퍼벌릭 코사인 그리고 변수는 t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변수는 바뀌면 바뀐 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하이퍼벌릭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은 sin t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벌릭 코사인이라는 함수와 하이퍼벌릭 사인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하이퍼벌릭 코사인 t라는 것이 어떤 식을 가져야 되는지 하이퍼벌릭 사인 t라는 이 값이 어떤 식을 가져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완성하려면 뒤에 적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적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해줄 텐데 뒤에서 혹시 적분을 아직 배운 적이 없어서 모르신다면 그러면 뒤에서 적분을 배운 다음에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이퍼벌릭 코사인 t와 하이퍼벌릭 사인 t를 계산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쌍곡선의 식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 하는 것을 풀어내면 y제곱은 넘겨서 1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y로 풀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y제곱 1이 넘겼고요. 1은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x축 위에는 y 값이 플러스 값이 돼야 되니까 y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갖겠죠. 그렇죠? 아래쪽은 당연히 y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가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도 똑같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점을 이렇게 x축의 수직 사용하면 이 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것을 잠깐 동안만 a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a는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을 이렇게 y축의 수직 사용하면 이 점의 y좌표니까 그 값은 하이퍼볼릭 사인 t가 될 텐데 하이퍼볼릭 코사인 t를 a라고 두면 이 쌍곡선의 식의 x값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때 y값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사인 t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a라고 두고 a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면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t와 하이퍼볼릭 사인 t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역시 편의상 변수를 이 각도 x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넓이도 각의 반이니까 2분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이 p라는 점의 좌표도 x좌표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될 거고 y좌표는 하이퍼볼릭 사인 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파란색 부분의 넓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이만큼 흰색 부분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이 식을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변수를 x라고 바꿔서 이 넓이는 2분의 x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2분의 x라는 값은 이제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그런데 밑변은 0부터 a까지 하이퍼볼릭 코사인 x를 a라고 잠깐 놨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a까지니까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그 다음 이렇게 높이인데 높이는 바로 이 값이지요. 이 점의 y좌표 해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곱해주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삼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거기서 이만큼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그렇죠? 이만큼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적분으로 표현돼야 돼요. 이 영역의 위치를 보면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곡선 아래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곡선의 식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x의 값은 여기 1부터 a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넓이는 뒤에서 정적분을 배우면 이 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래서 적분으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주어진 함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의 정적분 dx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a로 풀어내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값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a로 풀기 위해서는 이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을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떻게 푸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도에 이 적분을 계산할 수 있는 기술, 삼각치환이라는 것은 진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분 파트를 배우고 나면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거다라고 기술만 알려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다시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은 2분의 x 그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거기서 적분으로 표현되는 그 흰색 부분의 영역 넓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dx. 예, 이렇게 표시돼서 이 식을 a로 풀면 되는데 이제 이 적분을 계산해야 이 식을 a로 풀어내서 a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적분을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를 잠깐 계산해 볼게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삼각치환이라는 기술을 쓸 텐데요. 삼각치환 중에 여기 x를 시컨트 세타라고 치환하는 기술을 쓰시면 돼요. 삼각치환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범위에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적분만 배우고 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를 시컨트 세타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삼각 치환을 할 때에는 세타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0 이상이면서 2분의 파이보다 작던지 아니면 파이 이상이면서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곳에 있어요. 이렇게 제한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이런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를 이렇게 치환해서 바꾸다 보면 그 안에 텐전트의 절대값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하면 텐전트 세타가 0 이상이 돼요. 이 영역에서는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여기서는 텐전트가 플러스 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텐전트의 값을 플러스로 주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하고 가볼까요? x에다가 시컨트 세타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적분해야 되는 이 함수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은 x에 시컨트 세타를 대입했으니까 루트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떤 성질? 시컨트 제곱에서 1을 빼주면 이 값은 텐전트의 제곱이죠. 그렇죠? 해서 루트 안에 텐전트 제곱 세타가 들어가요. 근데 루트 텐전트 제곱 세타라는 것은 텐전트 세타의 절대값하고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해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전처럼 이렇게 세타의 범위를 이 영역으로 제한을 해주면 텐전트 세타라는 것이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텐전트 세타하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은 텐전트 세타하고 같아요. 이런 치환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dx가 있죠. x를 시컨트 세타라고 뒀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x의 미분과 시컨트 세타라는 세타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이 같아야 되죠. x의 미분은 dx, d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시컨트 세타는 세타의 함수니까 시컨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한 것,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죠. 거기다가 독립변수 세타의 미분 d세타를 곱해야 이 함수 시컨트 세타라는 함수의 미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미분, 어떤 함수의 미분 하는 걸 배우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dx는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 그렇죠? 이제 이 적분을 치환을 통해서 바꿉니다. 그런데 x의 범위가 1부터 a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세타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x가 1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x를 시컨트 세타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세타로 풀면 시컨트의 역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시컨트의 역함수는 다루지 않고 왔지만 기호는 그냥 똑같이 쓰면 됩니다. 해서 세타는 아크 시컨트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x의 값이 1이다라고 했으니까 세타라는 값은 아크 시컨트 1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컨트 얼마가 1이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은 0입니다. 즉 시컨트 0이 1이지요. 시컨트 0, 코사인 0분의 1을 시컨트 0이라고 할 텐데 코사인 0은 1이니까 1분의 1. 그러면 1이죠. 그렇죠? 해서 시컨트 0이 1이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 시컨트 1은 0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가 1부터 간다. 그러면 세타는 0부터 가는 거고요. x가 a까지 갈 거예요. 적분 범위가. 그렇죠? 근데 a는 주어진 값이 아니니까
그냥 역함수로 표현만 해주고 나중에 계산하면 돼요. 뒤에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해서 세타는 아크 시퀀트 x 대신에 a 대입해서 a 이렇게 쓰면 돼요. 해서 세타는 아크 시퀀트 a가 됩니다. x가 a가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로 했을 때 적분 범위는 0부터 아크 시퀀트 a까지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적분은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렇게 됐는데 x가 1이면 세타는 0이고요. x가 a면 세타는 아크 시퀀트 a예요. 그래서 적분 범위는 0부터 아크 시퀀트 a까지가 되고요.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은 텐전트 세타였고요. dx는 시퀀트 세타, 텐전트 세타, d세타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함수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삼각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 진도에 있으니까 배웁니다. 예, 그때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이렇게 텐전트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적분할 함수는 텐전트 제곱 세타, 시퀀트 세타죠. 그렇죠? 그런데 텐전트 제곱 세타는 시퀀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텐전트 제곱을 이렇게 바꿔주면 거기에 시퀀트 세타가 곱해진 걸 적분할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이렇게 시퀀트와 시퀀트 제곱이 곱해져서 시퀀트 3승의 적분 하나 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해져서 시퀀트의 적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퀀트 3승의 원시함수가 필요하고요. 시퀀트 세타의 원시함수가 필요해요. 그걸 뺀 값으로 연결한 것에 원시함수가 필요합니다. 자, 가볼까요? 근데 뒤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적분을 배우면 이걸 계산을 해보세요. 결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컨트 3승 세타의 부정적분은 2분의 1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플러스 2분의 1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 이렇게 돼요.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 필요한 건 요만큼만 필요하죠. 정적분 계산할 거면 그건 뒤에서 또 배우면 압니다. 그리고 시컨트 세타의 부정적분은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예요. 역시 부정적분일 때는 적분상수 C가 필요하고요. 정적분일 때는 앞에 있는 이 대표함수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티그럴 시컨트 3승 세타 d세타 마이너스 인티그럴 시컨트 세타 d세타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대표함수만 가지고 여기서 이 값을 빼주면 돼요. 근데 이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가 겹치니까 2분의 1짜리에서 한 개짜리를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그렇죠? 해서 2분의 시컨트 세타 텐전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세타 플러스 텐전트 세타가 돼요. 부정적분이면 적분상수 C 같이 써주면 되고요. 이제 우리 이 부정적분을 알았으니까 이 대표함수 요만큼만 가지고 와서 적분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적분은 아까 치환을 통해서 인티그럴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시컨트 3승 세타 d세타 마이너스 인티그럴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시컨트 세타 d세타 이 값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컨트 3승의 적분에서 시컨트의 적분을 빼준 값, 즉 시컨트 3승 마이너스 시컨트의 부정적분, 그 값은 이렇게 표현된 거였으니까 이 원시함수 대표함수 이만큼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0부터 아크 시컨트 a까지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이 의미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세타라는 이 변수에 여기 있는 세타라는 변수에 아크 시컨트 a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해 준 값을 뺀 값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 시컨트 a를 세타에 대입하면 2분의 시컨트 세타 대신에 아크 시컨트 A, 텐전트 세타 대신에 아크 시컨트 A. 아크 시컨트 A는 전부 세타 대신에 대입한 거예요. 해서 결과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로그 절대값 시컨트 아크 시컨트 A 플러스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이렇게 되고요. 0을 대입한 것은 세타 자리에 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걸 빼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텐전트 0은 0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시컨트 0 역시 코사인 0분의 1인데 코사인 0이 1이니까 1분의 1, 1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이 1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텐전트 0, 0이고요. 시컨트 0, 1이고요. 그렇다면 앞에는 0하고 1하고 곱했으니까 0이지요. 그래서 이 값은 떨어지고요. 뒤에 거는 0과 1을 더하면 1인데 절대값 취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 1이고요. 그 값이 로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로그 1인데 로그 1은 0이지요. 그렇죠? 해서 뒤에 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컨트, 아크 시컨트 A는 계산할 게 없죠. 시컨트와 아크 시컨트 하는 것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와 주어진 함수를 합성하면 상쇄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은 A가 돼요. 여기도 시컨트, 아크 시컨트 상쇄되면 이 값은 그냥 A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텐전트, 아크 시컨트 A. 이게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가볼까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시컨트, 아크 시컨트 A는 상쇄되고 그냥 A니까 계산할 거 없고요. 이런 모양을 계산할 텐데 이런 모양, 삼각함수와 역삼각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모양. 이 값을 구할 때에는 안쪽에 있는 이 역삼각함수를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아크 시컨트 A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 시컨트의 역함수가 A를 T로 보낸다. 그런 뜻이니까 시컨트는 T를 A로 보내야 되죠. 시컨트가 T를 A로 보낸다라는 걸 기호로 쓰면 시컨트 T는 A다 이렇게 쓰면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컨트 T가 A니까 T라는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중에 시컨트라는 값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컨트는 코사인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코사인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으로 계산해요. 그렇다면 시컨트는 밑변분의 빗변으로 계산해요. 그렇죠? 즉 밑변분의 빗변, 시컨트가 밑변분의 빗변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이 A다라고 했으니까 A를 얼마분의 얼마라는 모양으로 바꿔서 써볼 거예요. A는 당연히 1분의 A지요. 그러니까 밑변분의 빗변이 1분의 A가 되게끔 변을 설정하려면 밑변을 1로 주고 빗변을 A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을 1로 설정을 하고 빗변을 A로 설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나머지 이 높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높이는 루트 빗변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밑변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죠. 해서 높이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값은 텐전트 아크 시컨트 a였습니다. 그런데 아크 시컨트를 t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이 값은 텐전트 t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t라는 각에 대해서 여기 이 변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텐전트는 당연히 밑변분의 높이를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밑변은 1이고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는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다면 1분의 루트, 이 값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값이 계산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답을 쓸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정적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dx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환을 통해서 원시함수를 계산해서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 썼습니다. 아까 그대로 써놓은 값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뒤에 건 전부 0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컨트, 아크 시컨트는 A였어요. 계산할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 값이 문제였는데 이 값이 이제 계산이 됐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값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앞에 거부터 2분의 1, 여긴 A였고요. 곱하기 이 값인데 그 값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뒤에 거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로그 절대값. 앞에 건 A고요. 뒤에 것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랫줄은 전부 앞에 건 0이 곱해지고 뒤에 건 로그 1이니까 0,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은 0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이거죠. 예, 계산해 보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근데 a도 루트도 플러스 값이니까 이제 절대값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절대값 치우고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예,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예, 그 값을 구해놨어요. 그렇죠? 적분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가볼까요? 자,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런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조금 전에 그 그림을 가지고 파란색 부분의 넓이 2분의 x가 되게끔 예, 이 함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때 직각삼각형의 넓이 2분의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거기에서 적분으로 표현되는 하얀 영역의 넓이 인티그럴 1부터 a까지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dx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적분을 해결해야 됐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치환을 통해서 이 적분을 해결했죠. 그렇죠? 예, 적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이 동영상을 또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분의 값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2분의 1 a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으니까 빼주면 이 값은 사라지죠. 그럼 뒤에 있는 값은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이 값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x가 결국 이 값 2분의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에 2를 곱하면 x가 로그로 표현됐죠. x는 로그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 ln으로 표기하는 자연 로그는 미수가 입니다. 이 의미는 지수함수로 표현하면 2의 x승이 이 값이다. 로그 안에 있는 이 값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 플러스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 로그 안에 있는 이 값은 2의 x승이죠. 그렇죠? 우리는 a가 얼마인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루트를 없애려고 제곱하기 위해서 먼저 남는 것은 넘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2의 x승 마이너스 a가 됐죠. 그렇죠? 그럼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제곱할 거예요. 그럼 왼쪽은 a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은 2의 x승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 되죠. 이 제곱을 전개해 볼까요? 2의 x승을 제곱하면 2의 2x승 마이너스 2의 x승과 a를 곱하고 2배 마이너스 2a 2의 x승 그리고 이쪽 마이너스 a 제곱한 거 플러스 a 제곱 그렇죠? 자, 그럼 이 값하고 a 제곱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되니까 양변 비교하면 a 제곱은 예, 이렇게 소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 값은 왼쪽으로 이항하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은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항이 넘어가서 부호 바뀌어서 2a, 2의 x승. 그렇죠? 여기 2의 2x승이 있었고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플러스 1. 그렇죠? 예, 이제 a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2의 x승으로 양변을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a는 2의 x승분의 2의 2x승 플러스 1이다. 그렇죠? 분모 분자를 2의 x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바로 2가 되고요. 분자는 2의 2x승은 2의 x승의 제곱이니까 2의 x승으로 나눠주면 2의 x승이 되고요. 그리고 1은 2의 x승분의 1, 그게 바로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a가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가 바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라고 구한 거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아까 뭐였어요? 여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이었죠. 이게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 x였어요. 그렇죠? 예, 이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 식을 보니까 2의 x승 마이너스 a하고 같네요. 그렇죠? 2의 x승에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빼주면 됩니다. 즉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2의 x승 하는 것은 2분의 하고 통분하면 2분의 2의 x승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2의 x승에서 2의 x승을 빼주면 2의 x승이고요. 2의 마이너스 x승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 번만 써보면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예, 이렇게 두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흉내내서 쌍곡선 함수 중에 하이퍼볼릭 코사인 x라는 함수와 하이퍼볼릭 사인 x라는 함수를 그 넓이가 각의 반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고 그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개 함수의 값을 얻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이 이제 흉내를 낸 겁니다. 코사인, 사인을 흉내냈으니까 삼각함수를 흉내내려면 6개 함수를 다 똑같이 흉내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이퍼볼릭 하는 것만 붙여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낼 겁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그 넓이의 성질, 주어진 그 영역, 파란 부분의 영역, 그 영역 넓이가 각의 반이 되게 해서 만든 함수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다.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같은 걸 가지고 계산해서 하이퍼볼릭 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다. 그렇죠? 예, 이제 두 함수를 얻었으니까 삼각함수를 더 흉내낼 거예요. 하이퍼볼릭 텐전트 x라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어떻게 정의할 거냐? 삼각함수를 똑같이 흉내내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x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럼 값도 계산할 수 있죠.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여기 값이 있어요. 하이퍼볼릭 사인 x 여기 값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하면 2분의 하는 건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남는 값은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값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한 거고요. 하이퍼볼릭 시컨트 x도 삼각함수처럼 흉내를 냅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의 값을 분모 분자 뒤집어 주면 돼요. 예, 그래서 값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다. 이렇게 값이 결정돼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x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1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값도 하이퍼볼릭 사인 x의 값을 역술 취하면 돼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x라는 값을 정의를 할 텐데 이 값도 하이퍼볼릭 텐전트 x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된 거고 하이퍼볼릭 텐전트 x를 뒤집으면 되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과 하이퍼볼릭 사인으로 표시를 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가 되죠. 그러니까 값도 하이퍼볼릭 사인 x 이만큼 분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 이만큼이에요. 그걸 계산하면 2분의 약분하고 치우면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값이 결정돼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한 6개의 함수를 우리는 하이퍼볼릭 펑션, 쌍곡선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쌍곡선 함수는 이렇게 삼각함수를 흉내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쌍곡선 함수의 성질을 잠깐 살펴볼게요. 쌍곡선 함수는 당연히 쌍곡선을 가지고 정의를 했으니까 쌍곡선의 오른쪽 브랜치를 가지고 정의를 했죠. 그렇죠? 이 쌍곡선의 식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이었어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은 버렸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이 쌍곡선 위에서 점을 찾아서 그때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x 독립변수를 x로 표현하면 좌표가 이렇게 된 거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좌표를 갖는 이 점이 이 식을 갖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쌍곡선의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x좌표를 제곱한 것에서 여기 y좌표를 제곱해서 빼주면 그 값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가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되는 식은 이 쌍곡선의 식이에요. 즉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가 1이에요. 그렇죠? 삼각함수하고 비슷하지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함수에서도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것을 한 번은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고 한 번은 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똑같은 식을 두 개를 더 만들었죠.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 식을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눠줄 거예요. 양변을 나눠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1이지요.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x죠. 는 2를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죠. 그렇죠? 해서 마찬가지로 쌍곡선 함수도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텐전트 제곱 x는 하이퍼볼릭 시컨트 제곱 x다라는 식이 있어요. 삼각함수는 여기가 플러스였죠. 쌍곡선 함수는 여기가 마이너스로 역시 바뀌어 있습니다. 부호가 바뀌었을 뿐이지 비슷하지요.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식을 이제 양변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텐전트 제곱 x,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를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1, 는 쓰고요. 1을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x로 나누면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제곱 x.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식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다. 이렇게 그 함수만 바꿔줬지 사실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쌍곡선 함수도 이런 세 개의 식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성질을 또 살펴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해 보겠습니다.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어요. 하이퍼볼릭 사인 x도 계산했어요. 2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었어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2의 마이너스 x승 부분은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더하면 0이 되죠. 2의 x승 파트는 두 번 더하면 2배가 될 텐데 2로 나눴으니까 그냥 하나 쓰면 되죠. 그래서 2의 x승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2의 x승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구조가 같으면 같은 거니까 항상 응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x를 y라고 바꿔주면 여기 x를 y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2의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y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질. 이번에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볼까요? 그렇다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이런 값이고 하이퍼볼릭 사인 x는 이런 값이니까 빼주면 이번에는 2의 x승이 사라지죠. 그럼 뒤에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두 개 더하면 2배, 2로 나누면 하나.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역시 구조를 x를 y로 바꿔주면 2의 마이너스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y다. x를 y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 다음 6번째 성질만 살펴보고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는 우리 앞부분 수업할 때
예, 그 안에 있는 변수가 두 개의 합으로 표현되든지 차로 표현되든지 예, 이러면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쌍곡선 함수도 그 유사한 성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계산을 해보시고 예,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계산을 해볼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삼각함수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삼각함수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각함수는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예,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었죠. 그렇죠? 근데 쌍곡선 함수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같이 플러스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이 부분이 예, 이번에는 똑같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예, 여기가 플러스면 같이 플러스로 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같이 마이너스로 가요. 쌍곡선 함수는.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인일 때는 삼각함수하고 부호까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도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예, 이것만 하나 살펴보고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는 2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됐죠. 구조가 같으면 같은 거니까 여기가 세모면 여기 x 자리를 세모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은 하이퍼볼릭 코사인하고 세모에 x 플러스 y가 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세모에도 똑같이 x 플러스 y가 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플러스 y는 2분의 2의 여기 세모로 바꿨어요. x 플러스 y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여기도 세모로 바꿨어요. x 플러스 y승. 그렇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걸 전개하면 2의 x 플러스 y승이라는 것은 2의 x승과 2의 y승을 곱한 거죠. 마찬가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승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x승과 2의 마이너스 y승을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앞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성질에서 봤던 것을 써보겠습니다. 2의 x승 하는 것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와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더하면 2의 x승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를 y로 바꿔주면 2의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와 하이퍼볼릭 사인 y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2의 마이너스 x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x를 빼서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를 y로 바꿔준 2의 마이너스 y승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y에서 하이퍼볼릭 사인 y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이 값들을 이제 전개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예, 칠판 잠깐 지우고 여기까지는 확인했으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할 텐데 곱해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 한 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여기도 이렇게 첫 번째 한 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럼 같은 게 두 번 더해지니까 2배. 그런데 앞에 전체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번만 쓰면 되죠. 예, 해서 2배의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거기에 2분의 1 했으니까 약분되고 하나만 남습니다. 뒤에 거 끼리 곱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뒤에 거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역시 똑같은 값이 두 번 더해지니까 2배의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가 되죠. 역시 앞에 2분의 1이 전체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되고 사라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남는 항을 이제 전개해 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을 곱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고요. 그렇죠? 아래쪽에서도 여기 두 번째 것과 첫 번째 것을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0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 첫 번째 것과 여기 두 번째 것을 곱합니다. 그러면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죠.
그렇죠? 여기도 첫 번째 것과 여기 두 번째 것을 곱합니다.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죠. 그렇죠? 한 번은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한 번은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 두 개 더하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전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남는 것은 결국 요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x, 하이퍼볼릭 코사인 y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x, 하이퍼볼릭 사인 y다.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째 결과를 이렇게 얻은 겁니다. 삼각함수하고 비교해서 여기가 플러스일 때 같이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삼각함수는 마이너스지만 쌍곡선 함수는 플러스다.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나머지도 이 수업 끝나면 예, 여러분들이 한번 예, 공부하는 셈 치고 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 이러한 성질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쌍곡선 함수의 성질까지만 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예, 이것들을 미분해보고 그 다음 역쌍곡선 함수 얘기해보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예, 우리 수업에 예, 기말 시험 치기 전에 3일, 예, 3일은 실시간 강의를 예, 예, 운영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때는 수업 시간 맞춰서 예, 9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9시부터 예, 수업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